반갑습니다. 셋달자 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달자입니다. 오늘은 셋달자 제198강 벌레 회자에 관련된 셋달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벌레 회자입니다. 벌레 회자는 미물인 벌레를 지칭하는 부수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찮은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셋달자 198강은 공동체의 하찮은 존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벌레 회자입니다. 이 벌레 회자는 부수로 쓰이며 벌레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벌레 회자는 벌레의 머리와 몸통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부수로 벌레를 총칭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또한 벌레를 미물이라고 하듯이 하찮은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찮은 존재인 벌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 충자는 벌레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벌레 회자가 3번 연달아 겹쳐 있습니다. 벌레 충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벌레 회자에 해당되는 벌레 한 마리가 있고 또 아래 벌레들의 잔뜩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벌레 충자여서 벌레 충자가 표현하는 그 벌레는 벌레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자에서는 같은 글자가 3번 겹쳐 있으면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많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벌레들은 대개 한 마리씩 있는 것이 아니고 우글우글 모여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벌레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흔한 것이죠. 벌레 충자는 그렇게 많은 벌레들이 모여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존재감이 거의 없어서 하찮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어떤 곳에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힘이 들고 비빌 언덕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귀할 귀자입니다. 귀할 귀자는 귀하다 또는 높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벌레를 의미하는 벌레 회자와 조개를 의미하면서 재물을 표현하고 있는 조개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할 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벌레 회자에 해당되는 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 표자에 해당되는 귀한 재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크를 귀한 재물의 대표로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귀할 귀자여서 귀할 귀자가 표현하는 그 귀한 것은 재물 위에 벌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보배롭고 소중한 것을 귀하다고 합니다. 귀한 것은 행여나 다칠까봐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다루지요. 그 귀한 것을 한자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해석합니다. 귀할 귀자는 하찮은 것을 상징하는 벌레 회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 표자를 결합시켜서 재물 위에 벌레가 귀하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재물이 귀한 것이지 그 위에 벌레가 어찌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진짜 귀한 것은 밖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귀한 것을 등에 업고 하찮은 것들이 귀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으로는 귀할 수가 없는 것인데 배경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부잣집의 마당쇠나 권력자의 문지기가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귀할 귀자는 재물 위에 벌레가 더 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굳셀 강자입니다. 굳셀 강자는 굳세다, 강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활을 의미하면서 무기를 표현하고 있는 활공자와 입중에서도 먹는 기능을 강조하는 입구자와 벌레를 의미하는 벌레 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굳셀 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활공자에 해당되는 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에 해당하는 먹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벌레 회자에 해당되는 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굳셀 강자여서 굳셀 강자가 표현하는 굳센 것, 강한 것은 활을 먹는 벌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한 것의 어뜸은 칼이나 창이나 활 같은 무기입니다. 무사의 강력함을 증명하는 무기야말로 최고의 강한 것이지요. 특히 멀리 있는 적군도 격돌시키는 활은 장비나 여포 같은 맹장들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관우 같은 경우에는 활에 맞은 상처가 깊어서 위중한 질병까지 갔었는데 신이라 부르는 화탈을 만나 다행히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지요. 그런 활을 이기는 것이 바로 벌레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어쩌다 벌레가 활에 둥지를 트게 되면 활의 부식으로 인해 용도 폐기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활보다 강한 것은 여포나 장비가 아니라 벌레인 것입니다. 강한 것을 이기니 최고로 강한 것이지요. 굳셀 강자는 활을 먹는 벌레가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반딧불이 형자입니다. 반딧불이 형자는 반딧불이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불을 의미하면서 불빛을 표현하는 불한자가 2번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의미하면서
겉모습, 즉 몸을 표현하고 있는 지붕 벽자와 벌레를 의미하는 벌레 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딧불이 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불화자에 해당되는 불빛이 두 번 있습니다. 불빛 두 개가 있죠. 또 지붕 벽자에 해당되는 지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 회자에 해당되는 벌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반딧불이 형자여서 반딧불이 형자가 표현하는 그 반딧불이는 벌레의 몸에서 불빛이 발산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벌레 몸에서 불빛이 발산되는 그런 벌레가 반딧불이라는 그런 뜻이죠. 중심자인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하는 부수입니다. 벌레 중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래서 발광벌레라고 부르는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에는 해마다 6월이 되면 반딧불이 축제를 벌입니다. 반딧불이는 천연기념물 제322호로도 지정되었습니다. 개똥벌레라고도 부르는 반딧불이는 작은 발광 구총으로서 어두운 밤에 엉덩이 부분에서 빛이 나옵니다. 밤하늘에 보석을 뿌린 듯한 장관을 이루는 반딧불이 군무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곤충 중에서 몸에서 빛을 발하는 곤충이 반딧불입니다. 반딧불이 형자는 곤충 중에서 몸에서 빛이 발산되는 곤충이 반딧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개미의자입니다. 개미의자는 개미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벌레를 의미하는 벌레 해자와 옳다라는 의미로서 의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오르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미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벌레 해자에 해당되는 벌레 한 마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르르자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개미의자여서 개미의자가 표현하는 그 개미는 벌레 중에 의로움이 모범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미는 벌레 중에서 모범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개미의 생활을 연구하는 개미 박사들이 참 많지요. 어린이들에게 개미의 생활을 참고하게 하려고 동화에도 개미가 종종 좋은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여왕개미, 숲개미, 일개미가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오르르자는 셋단자 163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3강에서도 설명했듯이 오르자가 표현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의미하는 양양자와 나를 의미하는 나자가 결합해서 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글자의 구조가 양은 위에가 있고 나는 아래에 있죠. 내가 양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곤충 중에서 개미들은 각자가 공동체를 위해 의로움을 행하기 때문에 오르르자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지요. 개미의자는 곤충 중에 고름의 표본이 개미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무지개 홍자입니다. 무지개 홍자는 무지개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벌레를 의미하는 벌레 회자와 일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일할 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홍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벌레 회자에 해당되는 벌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공자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무지개 홍자여서 무지개 홍자가 표현하는 그 무지개는 벌레의 움직임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가 벌레들의 움직임 같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햇빛의 영향으로 반원 모양의 7빛깔 줄로 나타내는 것을 무지개라고 합니다. 대개 무지개는 비가 그치고 갑자기 햇빛이 환하게 비칠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한자에서는 이 무지개를 벌레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벌레들이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며 서서히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지개는 마치 벌레의 움직임 같다라는 그런 것이죠. 무지개 홍자는 벌레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이 무지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료자로 구성된 벌레 해자의 셋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